네, 반응 속도와 전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그 반응 속도와 전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 리액터별로 얘네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반응 속도와 전환율을 한번 직접적으로 관계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AA 더하기 BB는 CC 플러스 DD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양변에 A를 나눠주면은 라지 A 플러스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그 다음과 같은 스토이키오메트리의 관계로서 표현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식 간의 관계죠. 반응 속도식. 그러니까 반응 속도 간의 관계죠. 반응 속도가 RA분의 RA를 A로 나눈 것, 그 다음에 RB를 B, RC를 C, RD를 D 이렇게 나눈 건데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RA와 RE는 지금 얘네들은 반응물이죠. 반응물. 그 다음에 RC와 RD는 생성물이죠. 얘네들은 반응물, 그 다음 얘네들은 생성물이죠. 생성물.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얘네들은 플러스 플러스, 얘네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같은 관계로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를 한번 그 다음과 같이 반응 속도식을 농도와 온도와의 관련식으로서 한번 그 관계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A를 지금 얘네가 이제 반응물에서 A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지금 보통 리미팅 리액턴트가 보통 그 계산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A가 사라지는 속도, A의 감소 속도. 이거는 마이너스 RA가 되겠죠. 얘의 경우에는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온도와 그 다음에 농도에 의존하게 되겠다. 온도와 농도에 의존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반응 속도가 온도와 농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RA가 지금 그 하나는 KAT라고 해서 반응 속도 상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컨센트레이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얘네가 충돌을 하죠. 콜리전. 자, 얘네들이 콜리전을 하기 때문에 콜리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더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콜리전에 관련된 것이 뭐다? 얘네들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의 경우에는 반응 속도는 얘네들의 온도와 농도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인로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인로. 자, 레인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키네틱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RA의 리액션 레이트의 경우에는 리액션 레이트는 A의 리액션 레이트 얘는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그 컨센트레이션 농도에 의존하게 되겠다. 농도에 의존하게 되겠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실험적인 관찰에 의해서 정해지 그 실험적으로 이제 그 실험적으로 얘네가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가 자 실험적으로 정해진다. 자, RA의 경우에는 KA의 CA의 알파, CB의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알파의 경우에는 A에 대한 그 반응 차수가 되겠죠.
알파는 A에 대한 반응 차수. 알파는 A에 대한 반응 차수. 자, 그 다음에 베타는 B에 대한 반응 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물 B에 대한 반응 차수. 그 다음에 N의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얘네들은 반응 차수가 되겠죠. 이 그 반응식의 반응 차수, 반응 속도식의 반응 차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지금 알파와 베타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음과 같이 그 컨센트레이션과 액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농도와 활동도, 액티비티. 자, 활동도 액티비티 AI의 경우에는 감마 I, CI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RA는 KA 프라임에다가 A의 알파, AA의 알파, AB의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활동도 계수, 지금 감마 I의 경우에는 활동도 계수인데, 자, 얘를 한번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KA 프라임이 있고 지금 AA 알파라고 했으니까 감마 I 그 다음에 CI의 알파, 그러니까 CA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감마 A, CA의 알파. 그 다음에 감마 B, C, B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은 KA 프라임에다가 감마 A의 알파 곱하기 감마 B의 베타가 CA의 알파, CB의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얘가 K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KA에다가 CA 알파, CB의 베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식이에요. RA가 KA 프라임에다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AA 알파, AB 베타를 하면은 KA 프라임에다가 감마 A에다가 CA 알파, 그 다음에 감마 B, CB에다 베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 반응 속도는 활동도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활동도 자체가 그 AI는 감마 I 플러스 CI라고 해서 활동도 계수와 농도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죠. 농도.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도 계수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이 얘네들의 그 반응 속도 상수에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반응 속도는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반응 속도식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가 이제 프로덕으로 바로 가는 그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반응 속도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지금 A가 프로덕으로 가는데 K가 그러면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할 때 반응 속도 상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할 때 지금 K 값은 그 타임분의 컨센트레이션의 1-n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얘는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은 지금 반응 속도 상수의 반응 속도 상수의 그 표현
자, 반응 속도 상수의 어떤 표현이냐면 단위 표현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가 0차일 경우는 마이너스 RA는 KA에다가 CA의 n승 이렇게 됐을 때 n이 0차죠. n이 0차이기 때문에 KA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차일 경우에는 KA의 1승, 2차일 경우는 CA의 2승, 3차는 KACA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럴 때 지금 그 얘는 반응 속도잖아요. 반응 속도. 반응 속도의 단위는 그 농도 퍼 시간이니까 몰 퍼 리터 오버 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걔가 지금 얘가 바로 이제 그 반응 속도 상수와 같게 되는데, 그러니까 0차는 그렇죠. 그럼 1차의 경우에는 얘는 몰 퍼 리터 퍼 세컨드를 지금 컨센트레이션을 한 번 더 나눠주는 경우죠. 한 번 더 몰 퍼 리터 퍼 세컨드를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주니까 결국에는 세컨드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차의 경우에는 요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죠. 몰 퍼 리터 퍼 세컨드에다가 몰 퍼 리터의 제곱이 나눠진 경우고, 3차는 3승이 나눠져서 다음과 같은 이제 단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0차, 1차, 2차, 3차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멘터리 리액션과 넌 엘리멘터리 리액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멘터리 리액션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보세요. 그 기초 반응이고 비기초 반응이라고 하는데, 기초 반응은 얘네가 바로 그 이런 뭐 반응물이 있으면 반응물의 농도로서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차수가 일치한 거죠. 여기에로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넌 엘리멘터리 리액션의 경우에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요 개수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그 알파 베타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반응과 비기초 반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가 쉽게 말해서 기초 반응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우리가 그 반응 속도를 세울 때는 확인을 하고, 얘가 기초 반응으로 가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얘네한테 주어진 반응 속도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 반응 또는 2차 반응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찰이 되는 반응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1차 반응 그 다음에 뭐 1차와 2분의 3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건 넌 엘리멘터리 리액션인데 얘는 어차피 실험적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얘를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요거는 실험적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 반응 속도식이 이제 엘리멘터리 리액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 kinetic rate law, 스펠링이 틀렸는데 rate law입니다. rate law. 자, 리버서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반응은 그 반응이 여기서 보면은 다 한쪽으로만 가는 반응을 이야기했어요. 한쪽으로만 반응. 그러니까 비가역적 반응인 거죠. 사실 이쪽으로 확 가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오지 않으니까 대부분 그냥 그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리버서블 리액션의 경우에는 지금 가역 반응이죠. 가역 반응. 자, 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얘가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것,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것과 그 다음에 생성물이 다시 또 반응물로 바뀌는 것,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역 반응이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K1, K-1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그 지금 이제 얘네가 특별히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할 때 평형 상태. 자, 평형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얘네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그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이 같게 나타나게 되는 상태가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포워드 리액션의 경우에는 K에다가 CA의 A, CB의
B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가 이제 그 포워드 리액션의 상태이고, 리버스의 경우에는 K-1에다가 C, C에 C, C, D에 D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리버스 리액션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이 속도가 같게 되어서, 그래서 K1에다가 CA에 A, CB에 B, 그 다음에 K-1에다가 CC에 C, C, D에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 평형상수의 경우에는 그 평형에서의 농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 평형상수를 셋업할 수 있죠. 수를 셋업할 수가 있는데, 이때 KC의 경우에는 그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를 기준으로 해서 CA에 그러니까 얘네가 그 CA에 A, CB에 B, CC에 C, CD에 D인데, 다 이게 언제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리버서블 리액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확인 하나만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 KC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 수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KC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가 평형상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얘네가 KC가 평형상수죠. 평형상수인데, 지금 평형상수는 일반적으로 단위를 잘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하나를 수정하고 넘어간다면은, 지금 여기서의 평형상수의 단위처럼 보이는데 평형상수는 일반적으로 단위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우선 삭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리버서블 리액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버서블 리액션에서 지금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벤젠 의 경우가 있고, 또 지금 벤젠의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C12H10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를 가지고 그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두 가지 예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얘는 한 가지의 예인데, 자, 벤젠이 C12H10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소를 내어놓는 반응, 이게 포워드 리액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벤젠으로 가는 게 리버스 리액션, 역반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가 2B가 D 플러스 H2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그 벤젠이 사라지는 그 반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젠이 사라지는 반응이 뭡니까? 포워드 리액션이 되겠죠. 포워드 리액션. 얘의 경우에는 RB 포워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KB CB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리버스 리액션의 경우에는 C12H12 다시 벤젠으로 가는 반응이 되겠죠. 자, 얘의 경우에는 KB K-B라고 했을 때 RB의 리버스의 경우에는 K-B의 CD의 C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벤젠이 생성되는 넷 레이트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한다면은, 얘는 자,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RB의 경우에는, 자, 그 포워드 리액션 RB의 포워드 리액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KB CB의 제곱이 되겠고, 리버스 리액션의 경우에는 K-B에다가 CD의 C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의 합이 자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의 합이 어떻게 된다? net formation 레이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벤젠이 사라지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젠이 사라지는 그 반응에 대한 레인 룰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그 순수하게 얘가 벤젠이 여기서 한번 다시 가 볼게요. 자, 얘네가 벤젠이 net formation의 경우에는 그 얘네가 이제 사라지는 속도 마이너스 KB CB의 제곱과 생성되는 속도 플러스 K 마이너스 B CD CH2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의 속도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생성되는 속도는 그렇게 되는데 사라지는 속도 얘는 disappearance니까 RB가 아니라 마이너스 R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B CB의 제곱 빼기 K 마이너스 B의 CD CH2가 되고 지금 KB에다가 CB의 제곱 마이너스 KB분의 K 마이너스 B CD C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RB의 경우에는 KB에다가 CB에다가 그 얘를 이제 다시 리어레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평형 조건에서 자, 평형 조건에서 KB에다가 CB의 제곱 빼기 뭐랑 같냐면은 K-B에다가 CD, CH2 요거랑 같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K-B분의 KB는 CB 제곱분의 CD에다가 C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 이 B는 D 플러스 H2라고 해서 KC 값은 B 제곱분의 CB 제곱분의 CD CH2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KC는 CB 제곱분의 CD CH2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KC예요. 그럼 뭐냐면은 요거가 KC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K-B분의 KB의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KC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얘를 다시 이쪽으로 온다면은 마이너스 RB는 KB에다가 CB 제곱 빼기 KC분의 CD 곱하기 C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C의 경우에는 그 concentration equilibrium constant라고 하고 얘는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K-B분의 KB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리버서블 리액션에서 반응 속도식을 어떻게 나타내고 이것을 평형상수와 어떻게 관계지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그 RA라고 있다라고 할 때 얘네가 그 KAT에다가 CA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실 FCA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응 속도 상수와 반응 속도 상수와 그 농도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반응 속도 상수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온도와 관련된 것이고 얘는 농도와 관련된 텀이 되겠죠. 농도. 얘 두 개를 이제 곱한 게 온도와 농도 텀을 곱한 게 얘네가
그 레이스로 나타나는 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응 속도 상수에 해당하는 KA에 대한 것인데 KAT는 얘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A에다가 2의 마이너스 RT분의 2의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A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가 될 것이고요. 얘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가 될 것이고 여기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그 K는 K는 PGF라고 이야기하는데 PGF. 자, P의 경우에는 스테릭 팩터가 되고요. 스테릭 팩터. G의 경우에는 콜리전 프리퀀시, 콜리전 프리퀀시. 지금 F의 경우에는 이펙티브 콜리전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이펙티브 콜리전 프리퀀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펙티브 콜리전 프리퀀시는 온도와 관련된 텀이 되겠습니다. 이펙티브 콜리전 프리퀀시 얘는 온도와 관련된 텀이 되고요. 왜 얘가 온도와 관련된 텀이 되냐면은 콜리전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얘네가 유효 콜리전이 되려면은 일정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이상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 또는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콜리전을 한다 하더라도 유효한 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펙티브 콜리전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온도와 관련된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기체 그러니까 그 분자 여기서 말하는 분자의 그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P와 G의 경우에는 얘네가 A 텀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이제 A 텀에 해당이 되고 이 텀이 마이너스 RT분의 2의 A 요 텀에 해당이 돼요. 요 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G의 곱이 스테릭 팩터와 콜리전 프리퀀시의 곱이 A 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 곱해서 이제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F 그 이펙티브 콜리전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온도와 관련된 함수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곱한 게 뭐다? 얘가 이제 바로 반응 속도 상수가 되겠다. 얘네가 반응 속도 상수가 되겠다.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온도와 관련된 텀이 되겠죠.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와 관련된 텀이 되기 때문에 얘는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을 한번 플러스를 해서 얘를 어떻게 한번 그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얘를 가지고 한번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AT의 경우에는 A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RT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A와 KA의 값은 그 온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자, LNKA의 경우에는 양변에 LN을 이제 취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LNKA의 경우에는 LNA 빼기 RT분의 2의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Y축이 LNKA이고 X축이 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플롯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플롯이 이 기울기가 R분의 2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을 ln a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이제 그 플롯을 할 때 지금 이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R 값은 정해져 있죠. 여기는 R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 슬롭이 R분의 2의 A가 얘네가 그 크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A가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가 이제 슬롭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슬롭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E의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속도 그 반응 온도에서 여러 반응 온도에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얘네들의 그 Ka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리액션 컨스턴트 반응 속도 상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차피 ln(a) 이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의 경우에 같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통해서 얘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2의 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이 값을 한번 적당히 다시 정리해 보면은 ln ka가 ln a 마이너스 rt r분의 2의 a분의 t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k1이 되겠죠. ln ka2가 되면은 ln a분의 r분의 2의 a분의 t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얘 날라가니까 ka2분의 ka1은 마이너스 r분의 2의 a분의 t1분의 1 빼기 t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요렇게 했고요. 요렇게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이케이션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배치 리액터, CSTR, PFR, PBR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얘를 이제 디퍼런셜 폼으로 나타냈을 때랑 엘지브레이크 폼으로 나타냈을 때랑 그다음 인테그럴 폼으로 나타냈을 때 요게 이제 다 달라요. 자, 그러면은 자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NADT분의 DX는 마이너스 RAV가 되고 그 얘네가 이제 인테그럴 폼으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 그 시간을 우리가 컨버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배치 리액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전환율이 높아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얘를 컨버전과 다음과 같이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STR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알제브레이크 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CSTR의 경우에는 볼륨 자체가 얘네들의 그 컨버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반응 속도와 관련해서 그 관계를 지을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그 튜블러 리액터가 되겠고, 그러니까 플로우 리액터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배치 리액터가 되는데 플로우 리액터에서 그 CSTR, 그러니까 MFR 믹스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엘지브레이크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튜블러 리액터에 해당하는 PFR과 PBR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FA0 DVDX는 마이너스 RA 그래서 얘를 적분했을 경우에는 V는 FA0에다가 다음과 같이 X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PBR의 경우에는 팩배드 리액터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탈리스트 이 캐탈리스트와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탈리스트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탈리스트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컨버전, 그러니까 그 컨버전 레이서의 관계를 그러니까 캐탈리스트의 웨이트과
그 컨버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관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튜뷸러 리액터니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PFR이든 PBR이든 마찬가지인데 얘네가 처음에는 요만큼 들어갔다가 요만큼 반응이 됐겠죠. 그럼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점점 얘네가 반응한 부피가 늘어나면서 뭐가 됩니까? 반응한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 반응한 그 컨버전도 같이 늘어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왜 그러면 얘네가 그 컨버전이 늘어나면서 반응 볼륨, 그러니까 반응 부피가 늘어나는지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스토이키오메트릭 테이블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AA 플러스 BB는 CC 플러스 DD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했고, 자 A분의 마이너스 RA, B분의 RB, C분의 RC, D분의 RD는 같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중심으로 할 때 A의 몰당 어떻게 되겠는가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배치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치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 AA, BB, CC, DD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AA, BB가 CC 플러스 DD가 되는 반응이고 얘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NA0, NB0, NC0, ND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니셜의 경우에. 그리고 만약 뭔가 이널트한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NI0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한번 그러면 NA0, NB0, 그 다음에 NC0, ND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가 반응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우리가 그 편한 폼으로 바꿔주면은 A분의 BB는 A분의 CC, A분의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NA0, NB0, NC0, ND0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얘네가 이제 변하는 것은 NA0 X 이렇게 반응을 했겠고 얘는 NB0X가 반응을 했겠죠. 요만큼 이제 반응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실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NB0의 경우에는 얘네가 반응을 했을 때 지금 요렇게 하면은 조금 잘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 요게 틀린 건 아닌데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면 더 우리가 쉽냐면은 얘네가 반응하는 게 NA0X면은 얘는 NA0X에다가 A분의 B만큼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직관적인 표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플러스 A분의 C NA0 X만큼 생겨날 것이고 플러스 A분의 D NA0 X만큼 얘네가 생성을 하겠죠. 자, 그쵸?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A의 경우에는 NA0 빼기 NA0X가 되고요. B는 NB0 빼기 A분의 B에다가 NA0X. C의 경우에는 NC0 더하기 A분의 C NA0X가 될 것이고 D의 경우에는 ND0 더하기 A분의 D NA0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이 얘가 뭐다? NA, NB, NC, ND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A0 어떻게 됐습니까? NA0 빼기 NA0X가 됐고요. 자, NB의 경우에는 NB0 빼기 얘가 A분의 B NA0X 이렇게 됐죠.
자, NC의 경우에는 NC0 더하기 A분의 C NA0 X가 됐고요. ND의 경우에는 ND0 더하기 A분의 D NA0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NI의 경우에는 얘네가 딱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몰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NI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어떤 시스템에서 배치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토탈을 보면은 얘네들의 합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한다면 토탈은 초기의 토탈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NA0, NB0, NC0, ND0, NI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기의 토탈이다라고 한다면 나중은 얘를 그대로 더한 거죠. 그거에다가 요거를 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T0 더하기 D분의 A, 그러니까 A분의 D, A분의 C 빼기 A분의 B 그 다음에 1 해서 NA0X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얘의 합이 되겠죠. 여기서 나타난 얘네들의 합이 되겠죠. 얘네들의 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고 얘네들의 합이 뭐다? NT0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그 반응 전후에 각 그 스페시즈의 몰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간단하게 하냐면은 NT0에다가 그 다음에 NA0X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A분의 D 플러스 A분의 C 빼기 A분의 B 빼기 1을 우리가 델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그 지금 우리가 본 게 그 배치 리액터를 기반으로 해서 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은 컨스턴트 볼륨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치 리액터까지 했는데 배치 리액터가 볼륨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V는 V0이고 V는 V0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NA가 어떻게 됩니까? NA는 NA0에다가 1-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볼륨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CA에다가 V0라고 할 때 CA0에다가 V0에다가 1-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CA는 어떻게 됩니까? CA는 자, V0에서 얘는 CA0 V0가 NA0죠. 그 다음에 V0분의 1-X고 결국엔 얘네가 얼마니까 CA0가 되겠죠. 그래서 CA0에다가 1-X 이런 식으로 우리가 CA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이제 CA는 되게 쉽게 썼는데 CB는 얘네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자, CB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CB는 NB부터 시작합니다. NB는 NB0에다가 자, NB0에다가 NA0 NB0에다가 빼기 NA0에다가 A분의 BX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근데 그 얘를 이제 NA0로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NA0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NA0는 NA0분의 NB0 빼기 A분의 B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었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시타 B가 있는데 시타 B가 얼마냐면은 NA0분의 NB0 얘를 이제 시타 B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얘는 똑같이 했을 때 자, CB0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여기서 CB의 경우에는 자, NB는 CB에다가 V0가 되겠죠. V0가 될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 NA0에다가 시타 B 빼기 A분의 BX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CB는 어떻게 되죠? CB는 V0분의 NA0에다가 시타 B 빼기 A분의 B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A0에 시타 B 빼기 A분의 BX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A0에다가 시타 B에다가 빼기 A분의 BX가 CB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표현을 하면은 다른 애들은 되게 비슷하게 가면 되죠. 자, CC는 CA0에다가 시타 C, 얘는 이제 생성물이니까 플러스 A분의 CX가 되겠고요. CD의 경우에는 CA0에다가 시타 D 플러스 A분의 DX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래서 A, B, C, D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시타 I 값은 정의가 NA0분의 NI0, 근데 V가 같기 때문에 위아래 V를 날리면은 다음과 같이 CA0분의 CI0, YA분의 YI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플로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시스템. 지금 플로우 시스템에서 얘네가 이제 들어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가 FA0가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준 게 배치 시스템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플로우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은 똑같아요.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A 플러스에다가 A분의 BP 이렇게 된 거가 지금 A분의 CC 플러스 A분의 D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NA0, NB0 해서 뭐 NI0 한 다음에 NA, NB 해서 NI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게 뭐냐면은 배치 시스템이죠. 배치 시스템.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 플로우 시스템의 경우에는 요거 대신에 FA0 그 다음에 FB0에서 FI0가 나갈 때는 그 FA분의 FI, FA부터 FI까지 표현이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하면은 지금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기준으로 그 F가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되잖아요. 그래서 CA의 경우에는 볼루메트릭 그 CA의 경우에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A를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눠준 게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얘 마찬가지로 이제 갔을 때 시타 I의 경우에는 FA0분의 FI0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FA0는 CA0, V0, 그 다음에 CI0, V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날아가면은 얘는 CA0분의 CI0에다가 YA0분의 YI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방식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제 나가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배치 시스템에서는 어떻고 플로우 시스템에서는 얘네가 똑같은 반응식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 시스템에서의 경우에는 CA가 V분의 NA 해서 다음과 같이 V분의 NA0 곱하기 1-X 됐고요. 자, CB의 경우에는 V분의 MB 해서 다음과 같이 MB0 빼기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뭐 CC, CD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그 플로우 시스템의 경우에는 얘네가 CA가 그 배치 시스템의 경우에서는 그 몰수를 그 부피로 나눠서 바로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플로우 시스템에서의 경우에는 이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눠서 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배치 시스템에서의 경우에 그 컨센트레이션을 그 몰수를 그 볼륨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그 플로우 시스템에서는 얘네들을 똑같이 구할 때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이제 그 배치 시스템과 플로우 시스템에서 구하는 차이예요. 다른 건 이제 같죠.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은 CB도 FB를 V로 나누고 CC도 FC를 나누고 V로 나누고 FD를 V로 나누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원래 들어가 있던 NB0, NC0, ND0 대신에 FB0, FC0, FD0를 넣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을 한번 또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플로우 레이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피딩해서 들어온 N은 FA0가 되겠죠. FA0가 되겠죠. 그 다음에 FB의 경우에는 FB0가 되는데 FB0는 FB0는 우리가 시타 B에다가 FA0분의 FB0를 우리가 시타 B라고 했죠. 곱하기 FA0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FB0는 시타 B에다가 FA0가 되고 FC0의 경우에는 시타 C에다가 FA0, FD0의 경우에는 시타 D에 FA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네들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AA, BB가 CC, DD로 이렇게 변하는데 얘네들이 A가 A분의 B, A분의 CC, A분의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식에서 ABCD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럼 C의 경우에는 FC0가 시타 C 곱하기 FA0가 되고 D의 경우에는 FD0는 시타 D 곱하기 FA0가 되겠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FI0는 시타 I의 FA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FA0는 FA0X가 될 것이고요. 얘는 FA0X에다가 A분의 B 곱한 거, FA0X에다가 A분의 C, FA0X에다가 A분의 D를 곱한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빼주면은 FA는 FA0 빼기 FA0X, 그래서 FA0분의 1-X가 될 것이고요. FB는 보세요. 시타 B의 FA0 빼기 A분의 B의 FA0 X 이렇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은 얘는 FA0에다가 시타 B 빼기 A분의 B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FA0에다가 시타 C 더하기 A분의 CX, FA0에다가 시타 D 더하기 A분의 DX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I의 경우에는 FA0 시타 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FT0에서 지금 얘네들의 토탈 플로우 레이트를 합한 게 FT0는 어떻게 됩니까? FA0, FB0, FC0, FD0 더하기 FI0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FT의 경우에는 FA0분의 FA0부터 얘네가 다 합한 게 FT0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더한 거 A 플러스 A분의 D 플러스 A분의 C 빼기 A분의 B 빼기 1의 FA0X 요거가 되겠죠.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델타라고 했었죠. 얘는 델타라고 했으니까 델타 FA0X 더하기 FT0가 결국에는 FT가 되겠다. 그러니까 플로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배치 시스템에서 이제 표현을 했었던 NT 대신에 플로우로, 그러니까 몰 대신에 얘를 플로우로 바꾼 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같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치 시스템과 플로우 시스템에서 지금 얘네들이 스토이키오메트릭 테이블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다 알아보았고,
그리고 지금 각각이 그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와의 관계, 그리고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변환해 줄 것인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치 시스템과 플로우 시스템 두 개 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